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축전에 답전을 보내면서 향후 북중 관계가 주목됩니다. 이 시간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제 이달 7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이제 관심이 아마 한미 FTA 그리고 이제 북한에 던질 대북 메시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대북 메시지 관련해서 만약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고 했을 때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계속 높은 수위의 경고 메시지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 방문한다 그래서 그리고 한국 국민이 이제 우발 사태에 의한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는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미국 대통령으로서 대북 강경 메시지의 수준을 누그러뜨리는 길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북한의 핵 능력이라든지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수준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준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예. 또 북한 정권이 공연하게 미국을 향해서 이런 도발을 감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강경 메시지의 수준을 낮춘다면은 이제 본국에 있는 국민에 대해서 국토 방위라든지 미국인의 안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결심이 약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국내 정치적인 고려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예. 예. 그리고 어차피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잘 아시다시피 최고의 압박과 최고의 관여이기 때문에 최고의 관여가 효과를 보려면은 결국에는 예.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예. 이런 메시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최고의 압박과 최고의 관여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북미 간의 어떤 접촉, 대화는 정말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런데 이제 뉴욕 채널이 일단 가동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어느 수준에서 이게 지금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뭐 쉽게 저희들이 점쳐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군사 옵션이랄지 이런 강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 물밑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부처 간의 일종의 그 역할 분담이랄까요? 이것이 확실하게 나누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이제 틸러스 장관이 이전에도 확인을 하였습니다만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백악관에서는 그런 건 다 좋지만은 노력과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아라는 메시지도 나왔고 또 미국 내 이제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육자회담 대표인 조셉 뮌이 그렇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대화를 살려야 된다. 군사 행동을 너무 섣불리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상하원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면은 국무부에서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또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화가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구체적인 결실을 향해 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최선희 국장을 모스크바에 보내서 다른 가능성도 타진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한편으로는 이제 백악관과 이제 국방부에서는 최대 관여뿐만 아니라 최대 압박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 북한은 허튼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군사 행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또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도 예정이 돼 있고요.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제 정상회담을 할 텐데 이제 지난번에 당대회가 끝나고 북한이 축전을 보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답전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새로운 정세하에서 두 나라가 건전하고 안전적 발전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 사실은 이 축전의 문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게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는데 이게 북한에 던지는 어떤 무언의 압박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고의 메시지 성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시진핑 주석이 19차 공산당 대회에서 204분 연설을 했는데 204분을 어떻게 했고 듣는 사람도 고생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신시대라는 단어를 36차례 언급했습니다. 18차 공산당 대회에서의 핵심 단어는 이제 중국의 꿈, 중국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신시대가 왔다 이걸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북한도 이 신시대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회방하는 일체의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예. 이 보면은 시진핑 제2기의 중국의 외교 전략이 굉장히 야심만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 50년까지는 세계 선두 국가가 되겠다. 중국이 종합 국력뿐만 아니라 국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중국이 세계 무대 한복판으로 더 나아가 인류에 더 큰 기여를 하는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중국이 그냥 뭐 동학양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 아니면 중국이 끌고 있는 이제 국제 체제에 그 협조자가 되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중국이 세계 한복판에 나아가서 인류에 더 큰 기여를 나름대로 하겠다는 예. 어떤 독자성을 강조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북한이 만약 이런 중국의 글로벌 외교 전략에 큰 장애물이 된다면은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보냈고 예. 보냈다는 사실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축전을 보낸.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즉각 보도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중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를 하자, 관계를 좀 풀어나가자는 주거니 받거니가 성립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비단 이번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합의를 한 것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예. 북한과 한국을 중국에 더 가까이 일단 끌어들임으로써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더라도 이런 아시아 국가에서의 중국의 주도권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미리 좀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이제 한중 육자 수석 대표가 만났습니다. 베이징에서 만났는데 우리 측에서 이제 중국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까지 북한이 도발을 하지 말아달라, 자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좀 북측에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전해 듣고 중국이 어떻게 북한의 의사를 전해줄지 우리 측의 의사를 또 이런 의미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평창 올림픽뿐만 아니라 전후뿐만 아니라 이제 한반도에서의 그 안정과 평화는 중국 정부도 한국 정부와 뜻을 같이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중국 정부와 그 한국 정부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북한에 잘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결국엔 열쇠는 북한 정권이 쥐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평창 올림픽 게임 있는 동안에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예측이 굉장히 힘듭니다. 좀 이제 부정적인 예측을 하자면은 1988년도에 이제 서울 하계 올림픽, 한국이 처음으로 올림픽을 개최 준비하고 있을 때 고르바초프의 소련과 이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한국 노태우 정부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또 소련은 그때 그 전 LA 올림픽을 보이콧했기 때문에 이제 서울 올림픽 참가를 약속했고 고르바초프의 이런 신사고 데탕트 정책에 한국과의 관계를 푸는 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런 소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칼기 폭파 테러를 예. 이제 87년도에 북한이 감행을 했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경고는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북한이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고 예. 행동을 절제할 것인가 예. 이것은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 지금 미국에 있죠. 강연도 하고 미국의 증언도 지금 하고 있는데 군사적인 어떤 행동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의 내부 변화를 조금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부에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 태영호 공사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믿고 싶은데. 예. 그 북한이라는 체제가 워낙 닫혀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분석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보자면은 이제 북한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자존심과 그 위기 의식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현실이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도 이제 한국 전쟁 때 그런 사고 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권도 그렇고 주민의 의식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은 외국 세력이 우리 체제를 전복시킬 것이다. 공화국의 생존은 항상 백척한두에 놓여 있다. 이런 위기 의식 때문에 이 정권과 주민이 분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는 점점 이제 주민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예. 태영호 공사께서는 이 점을 강조하면은 북한 내부에 의미 있는 변화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마키아벨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혁명은 항상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동물이고
확신이 없는 일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기 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이것도 현 북한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확실한 정권 아니면 정치 세력을 과연 어디서 구해올 것인가 그런 대체 세력이 존재하는가. 예. 두 번째,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런 불확실성이 단지 북한 정권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 한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한테도 큰 의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류 공급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전력난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석탄 얘기도 지금 노동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만큼 어렵나 보죠, 전력난이. 예. 저희가 염두에 둘 것은 이제 북한이 이제 핵 실험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각 국가가 이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고 또 유엔 안보리에서도 제재를 취했습니다. 근데 북한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제 압박하기 들어가기 시작한 제재는 사실 역사가 짧습니다. 지난 3년 정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제재가 북한 경제에 어떤 타격을 주었냐 안 주었냐를 확실히 계산하기에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이른 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인이 나온다는 것은 북한 체제가 이제 어렵긴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북한이 1억 킬로와트를 더 전력을 확보한다면은 경제 성장률을 0.26%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북한이 생산하고 있는 전력량은 총 210억 킬로와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숫자는 사실 그 70년대 우리 대한민국이 사용했던 전력량의 2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70년대 후반 한국 경제보다 예. 전력 사용 및 확보량에 비한다면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도 속으로는 지난 7차 당대회에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했지만 전력 수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이런 경제 제재가 핵 문제로 인한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는다면 또 전력 수급에 대한 외부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예. 북한 전력의 60%는 수력 발전에서 그렇죠. 나오는데 이딴 가뭄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은 갈수기가 오기 때문에 전력 공급량은 더 줄어듭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점점 이 경제 제재의 아픔을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요. 단순한 엄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미 공군이죠. 공군이 미국 본토에서 북한의 주유소를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 이런 이야기 한 2주 전에 예. 이제 보도가 됐는데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런 훈련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직 저는 이제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분석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걸 일부러 흘린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실수로 이런 그런 군사 정보가 노출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요? 어쨌거나 이건 대북 경고 차원에서 북한을 긴장시키고 이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실제 트럼프 무선 행정부의 교신 내용이 암호화되지 그렇죠. 않아서 일반 다른 조종사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 내용들을 그 정도라면 그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쉬운 그렇죠. 실수로 그렇죠.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고 차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작게 5015 같은 경우를 보면은 북한 정권의 참수 작전이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이미 포함이 돼 있고 북한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경고라든지 경각심을 한층 가중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